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8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 밑에 있는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이 포인트 11월 29일 고점을 61.8%로 놓고 그것에 대해서 1에 해당되는 선이 여기서 보시면 430.57이었는데 430.80까지 신고점 찍고 내려왔었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뭐 384.30 라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일단 하이드를 할게요. 리무브 말고 하이드. 네, 하이드 하고 자, 지난주에 보시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 초록색 397.21 라인까지 이렇게 진행을 됐다가 여기서 과연 다시 뒤로 되튕겨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빠질 것인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397.21 라인에서 지지받고 도지 만들고 올라갔죠. 그리고 화요일날 올라가고 수요일도 상승을 했는데 음봉으로 도지 만든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갭 하락해서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실적 잘 나오면서 다시 튕겨서 올라가서 뭐 갭 하락, 갭 상승 정신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이렇게 상승장으로 끝났는데 뭐 그냥 실적 따라서 움직인 거라서 뭐 그 태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딱히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기를 살짝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난주에는 안 그렸었는데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레인지가 이 397.21 라인을 그렸었던 이유가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레인지 무브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397.21 라인 여기에서 이걸 저점으로 내지는 390.68 라인 여기서 지지 받았으니까 뭐 이걸 놓고 해도 되지만 이 전에 있는 이거에 걸쳐 있으면 뚫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397.21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레인지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상한선은 415.86을 상한선으로 사실은 놨었죠.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벗어나지 아직은 못했지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415.86 라인도 쉽게 뚫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 두 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까지 상승해서 닿으려면.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있었던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역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졌던 레인지의 이게 하한선 여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레인지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의 지지 저항선에 있는 레벨로 보신다고 프라이스 레벨로 보신다고 했을 때 가격선 했을 때 저항선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415.86, 417.75 이렇게 다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도 저항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항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거. 저항선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내려오면 지금 여기서 숭숭 이렇게 막 갭이죠. 갭이기 때문에 이 갭을 뚫고 올라간 상황.
그리고 402.2 그 전에 있었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었던 이 레벨도 아직 남아 있어서 얘네들을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지선이 있다. 뭐 여기서 더 빠져서 내려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으로 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쉽게 슉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쉽게 올라가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다음 주에 레이트 디시전이 있고 논팜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내려가는 쪽으로 영향을 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서 조금 장이 무거운 걸로 아직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애플 계속 부진했었고 더 빠져서 내려와서 164.26 라인 찍었죠. 164.26 라인 찍고 이제 월요일에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근데 더 내려가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역시 월요일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뭐 특별한 것들은 없죠. 뭐 실적도 5월 2일로 잡혀 있어서 다음 주로 잡혀 있어서 아마 실적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실적은 까봐야 아는 거고 한국처럼 미리 막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굉장한 범죄죠. 미리 그런 것들이 나오면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아직 그 실적에 관련된 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는 슉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쑥 빠져서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미 내려오는 악재들은 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면 실적이 안 좋아도 더 많이 훅 빠져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트렌드 라인들은 좀 지워볼까요? 이거는 이게 있으니까 좀 여기 이렇게 얘는 놔둬도 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얘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 가파른 트렌드 라인도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얘랑 얘는 놔둬도 될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새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해놓고 해야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저항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정도 트렌드 라인 그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매크로들 영향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누구였죠? 이 녀석이 누구죠? 여기 있는 나름 의미가 있는 아웃스탠딩한 그리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다고 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맞고요. 얘도 지금 중간선이라서 얘가 뭐 그 끝선에 닿지는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무시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뭐 이런 데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68.16도 지우면 안 될 것 같고 뭐 핑크색으로 된 거 얘는 잘 모르겠네요. 얘는 뭐 없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여기서 이렇게 레인지 했었으니까 당분간은 놔둬도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것 같고 내려올 때도 지지선 사용될 것 같은 것들 지금 보시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애플은 뭐 딱히 패러렐 채널을 새로 그린다거나 뭐 피보나치 그린다거나 트렌드 라인 새로 많이 그린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레인지 안에서 전저점 전고점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이 다운 패러렐 채널 안에 쪽으로 들어왔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거의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올라갈 때도 걸쳐 있었고, 화요일부터는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스 레벨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올라가는 놈에서 지지받은 상황에서 걸쳐 있는 음봉 만들었고, 그리고 목요일 날도 이렇게 뭐 다른 또 이전 전저점, 정고점 이런 거나 지지저항선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움직인 상황이죠. 이렇게 가격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트레이더들에 의한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개미들에 의한 것일 확률이 좀 더 높죠. 아무래도 차트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좀 그런 소위 말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엔비디아는 실적이 없죠. 실적이 5월 22일 뭐 이 정도에 잡혀 있죠. 그래서 실적하고도 관계 없는데 이제 AI 관련된 다른 주식들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가죠. 왜? 엔비디아는 AI 관련 주식의 대장주니까. 그래서 뭐 금요일에도,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딱히 엔비디아의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주식들 중에서 뭐 메타 같은 게 쭉 빠져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 뭔가 거기서 뺀 돈으로 다른 데다 집어넣어야 될 텐데, 딱히 갑자기 확 빠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팔아서 어디에다가 다른 주식을 사야지라고 미리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해 보이는 주식에다가 주식을 사서 묻어놓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죠.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다면 돈을 빼서 엔비디아에다가 집어넣지 않았겠죠. 왜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월, 화, 수, 목 보시면 엔비디아는 다른 주식들 쭉쭉 빠질 때도 버티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 버티는 게 원인이 다른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메타 같은 게 떨어지는 날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주식은 엔비디아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어떤 테크나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오르는 주식들이 대장주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올라가는 중에서 어디서 꺾이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 테크 분석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AVGO 브로드컴 같은 거 있다 보시겠지만, 처음엔 잘 안 맞다가 나중에는 이제 맞기 시작하는 게 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 그린 거 여기에 걸쳐 있고, 여기에서 이중 저항을 받았는데도 뚫고 올라갔죠.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레벨을 지켜주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왜? 다른 주식들의 실적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어떤 레벨이나 분석에 의해서 장이 움직인 게 아닌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해서 엔비디아는 좀 반전되는 포인트들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는 이런 것도 지울 겁니다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 그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레이로 놓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면 얘를 일로 옮기던지 해서 뭐 이게 다시 내려오게 되면 얘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트렌드 라인은 이제 지워도 돼 보이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으니까 얘도 지울게요. 이제 뭐 이 좁은 이 패러렐 채널에 뭐 상한선 하한선을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얘는 지우고 대신 요 밑에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겹치는 이런 부분들만 남겨놓고, 나중에 얘를 지지선 저항선으로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으로 앞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새로 이게 이 다운트렌드 라인이 조금 이제 수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다운트렌드가 계속 연장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엔 그런데 그렇지 지금은 월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월요일에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찍어서 다운트렌드 라인을 그린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뭐 새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그린다든지 뭐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이 밑에서 장이 시작되거나 한다면 이제 이걸 그리면서 거기에 저항 받아서 더 빠져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마존이네요. 아마존도 실적 안 좋을 거예요 해가지고 쭉쭉 빠져서 내려가서 개파락해서 상승했다가 이 장 끝나고 나서 뭐 이게 뭐 정보가 누출이 됐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아마존 잘 나왔다고 그 실적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갭상승해서 했죠. 뭐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 억울할 수가 있냐면 그 전에 이런 식의 루머가 없었고 이 근처에서 있었다면 실적이 잘 나오면 풍 뛰어서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었으면 이렇게 다시 휙 올라오지도 않고 이 여기에서 그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구나 그러면 그건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 라고 생각해서 안 움직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려서 패러렐 채널 올라가는 거를 그렸었었는데 뭐 아직 이 트렌드 라인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이 두 개가 비슷한 게 지금 겹쳐 있는데 하나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살짝 기울기 체인지가 있었던 걸로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 다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랑 둘 다 필요한 트렌드 라인이고 얘는 버려도 되는 트렌드 라인이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따라서 올라갈 일 없으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연달아서 저항선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트렌드 라인들이고 얘는 지워도 될 것 같죠. 가파른 거 따라서 내려가는 거 본 거 정도니까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앞에 있는 뭐였죠 엔비디아처럼 이거를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정도는 새로 그려도 되고 만약에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트렌드 라인도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사실 지금 이렇게 레벨들을 그려놓고 뭐 레인지 비슷하게 되는 것들도 그렸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핑크 라인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인지 무브 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을 꾸준히 대신 또 뭐죠?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그렇게 큰 주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푹푹 올라가는 주가 있죠. 그 주는 실적 나오는 주니까. 그래서 일단 실적 나오는 주 지나면 어떻다?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큰 주식이 아니라는 거. 그 얘기는 금요일날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다음 주에는 뭐 논팜이 나오건 레이트 시전이 나오건 그렇게 휙휙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니까 이 오렌지 사이 이 정도 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 파란색까지 정도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저항선들 다 맞고 내려오거나 하는 이 정도에서 아마존은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아마존은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
미쳤죠? 잘 나왔죠, 실적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를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LLM, AI가 뭔가 프로덕트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거에 관련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되게 유리하고, 그런 플랫폼 가진 기업들 이외의 다른 AI 프로덕트들은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개인적인 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하드웨어 쪽인 수혜주는 당연히 엔비디아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다른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쫄병주라고 그러나? 그래서 엔비디아는 대장주, 쫄병주들은 그 서포트하는 하드웨어 주식, 그렇게 놓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AI를 실제 그 엔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저는 메타도 이번에 확 떨어졌지만 메타도 향후 그 LLM AI에서 독점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저는 아마존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빅네임들이 AI의 결과적으로 제 최종적인 수혜 주식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알파벳은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매크로적인 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레인지를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확 튀었는데, 그럼 이 실적을 할 때 이 위에 얘가 지금 이 160.22가 역사적 고점이었습니다. 역사적 고점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옆으로 횡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위로 튀어 올랐어요. 근데 이 튀어 오른 게 그 시간외 거래에서 그 전날 이미 확 튀어 오른 상태였었죠. 그래서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갭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그러니까 그 가늠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로컬 저점 이 점이죠. 로컬 저점 여기 언제죠? 2022년 11월이 로컬 고점이었어요. 여기서 여기 잘못 찍었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거기서 고점 로우 하이 레퍼런스 선을 이렇게 그어주죠. 로우 하이 레퍼런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미 넘어서 있는 거예요. 언제? 익스텐디드 마켓,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 외 거래하는 가격들이 이걸 이미 넘어섰죠. 그래서 그럼 여기는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죠? 그 다음은 아이고 잘못됐네요. 얘를 그 다음 고점이 어디죠? 여기 하면 더 낮으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 고점 여기죠. 여기에 고점, 이 고점을 딱 찍어요. 그죠? 이 고점 여기입니다. 찍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그 시간 외 거래에서 가격이 형성될 때 저점과 고점 넘어섰네. 저점과 고점 이것도 만약에 넘어섰다면 그 다음 저점과 고점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와 그 다음 고점이 아니 그 다음엔 또 아니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위에 있는 하이 포인트들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트라이에서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려놓고 여기에서 반전해서 내려갈 거야를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로아 레퍼런스 은근히 잘 맞아요. 제가 만든 건데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가 없는 다른 어떤 기준점이 없는 대로 이렇게 가격이 움직였을 때 로우 하이 레퍼런스 또는 하이 로우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맞았죠, 알파벳.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그럴 때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 이렇게 그리면서 가격이 움직일 때 대비하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또 뭐가 필요하다? 아까 좀 전에 그렸던 그 다음 거.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점점 더 가파라지죠? 근데 그 위에까지 가는 거는 현실성이 없고, 그 다음 놈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178, 80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한번 갭상승에서 확 뛰어서 오른 주식은 떨어지죠. 그래서 종가가 172.90으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알파벳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고려를 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메타죠. 자, 메타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메타 하면은 메타로 만든 그 기울기, 메타 기울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일단 갭 하락하기 전을 보면 19일, 22일 월요일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붙어서 올라갔고, 월요일 이렇게 올라갔고, 화요일 올라갔고, 이 밑에서 다시 그 갭상승에서 쭉 올라갔었죠. 그 갭상승 쭉 올라가서 어디 이 밑에 지금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하나도 새로 그린 게 없습니다. 새로 그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려놨었던 거에서 상승, 여기서 갭상승해서 여기서 찍고 저항받고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파란색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래서 어디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데서 종가가 형성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지지 저항선들 다 한 거예요. 이게 특히 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 올라가서 참 살짝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거에서 딱 걸쳐서 내려오면 하나, 둘, 셋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주식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적 때문에, 실적은 사실은 잘 나왔는데 향후 발전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 매출의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갭 하락했죠. 실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갔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멀뚱했는데, 이 멀뚱한 부분들 자체도 여기에 역할 받은 부분이 이 밑에서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다른 각도를 가진 것들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들에 영향을 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패러렐하게. 패러렐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도가 다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메타 각도는 이번 주에도 유지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중간에 뭐가 없는 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룹핑이 중요하다. 그래서 갭하고 이거에 하나 그룹, 이 갭에 되는 이 그룹, 이 갭을 통해서 구분된 이 두 번째 그룹, 또 여기에서는 좀 오래됐지만 이 갭 올라가서 이 갭 하기 전까지의 또 그룹, 지난번에 갭 상승했었죠. 그 디비던드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래서 디비던드 나왔죠. 그래서 디비던드 올라간 이 그룹, 그리고 이번에 실적 때문에
쭉 빠진 이 그룹, 새 그룹이 시작이 된 거죠. 새 그룹은 어떻다? 그룹들 간의 연결선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룹의 연결선 여기가 중요했었고, 이 옆으로 만들어진 이 연결선이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한 거, 406.36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게 연결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453.01이 연결선이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이 그룹은 일단 이 파란색 453.01, 406.36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런 거 중요하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했지만 지워도 될 정도로 의미가 없어졌죠. 밑에 내려오는 거 막 정신없긴 한데, 이건 나중에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지지저항선으로.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게 맞고. 예,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레퍼런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보면, 이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여기 있는 이 패러렐 채널 연장선, 얘네들이 이제 다 그 연결선들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여기 이 연저리에서 그리고 이 파란색과 핑크색 라인 안에서 이렇게 장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다. 메타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엔 브로드컴이네요.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기 1203.74 라인 여기에서 지지받고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면서 올라갔고 화수 계속 올라가는 가는데 수요일은 음봉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화요일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이 지지선이 작용을 했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서 저항받았어요. 화요일은. 그리고 그 상한선에 걸쳐 있는 도지 만드는 동안에 상한선 여기 1283.87에서 저항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빨간색 라인에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이 테크 레벨들이나 그 지지 저항선의 영향을 굉장히 예쁘게 잘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아래선 1203.74 라인과 1407.76 라인의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작은 레인지에 이거 기준선으로 봐야 되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는 4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1283.87 라인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영역이 확장이 돼서 1203.74와 1407.76 사이에서 움직이는 레인지로 변환이 됐다. 그런데 과연 AI 관련 주식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아래쪽 이 하한선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것도 쭉쭉 빠져서 내려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면 이 트렌드 라인을 지워줄게요. 이건 지워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레인지 무브할 때 트렌드 라인은 그리는 게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쭉쭉 훅 빠져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트렌드 라인을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트렌드 라인 다시 레인지 무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필요가 없어졌죠. 원래는 그리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레인지 무브 안쪽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이런 그 지지 저항선들은 유지가 되고, 멀리서 본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레인지 안에서 상장을 움직일 확률이 높고, 이 좁은 레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레인지보다 좁은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좁은 레인지 쪽에서 움직일 확률도 적지 않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오렌지색 선까지 가면은, 만약에 이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슬라네요. 테슬라는 일단 그 오슬라 라인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그거가 지키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오슬라 라인 넘어섰나 했더니 다시 빠져내려오고 올라갔나 했더니 다시 빠져내려오고 심지어 축축 빠져서 사슬라 라인까지 위협할 정도까지 갔다가 실적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뭐 로봇 상용화한다 뭐 여러 가지 장밋빛 계획들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더 빠져서 내려가서 와 이러다가 정말 사슬라 라인도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 실적으로 땡겨 올렸죠. 그래서 이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까지 걸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이제 뚫고 올라가서 결국은 오슬라 라인을 위해서 장이 마감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걸 오슬라 라인 위에서 지켰습니다. 더 살짝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하나 제대로 그려주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야 여기군요. 여기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놓쳤는데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으니까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 그 수요일의 고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목요일날 보였고 이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이 금요일에는 오슬라 라인과 겹쳐서 이중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는 더 빠질 수가 없었죠. 이중 지지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다시 빠져서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지지선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면 4개가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빠져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슬라 라인 걸쳐 있고 오슬라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지지선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여력이 있었으면 이미 치고 올라갔죠. 물론 이 밑에서 140 초반에서 지금 170 거의 가까이 가는 정도의 갭 상승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딱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슬라 라인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아직도 의문이 되고요. 175.01까지 가는 것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은. 그리고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당장 쉽게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이 근처 오슬라 라인 근처에서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테슬라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이틀 전 그 녹화 기준으로 이틀 전입니다. 녹화 기준 이틀 전 3일 전이군요. 3일 전에 강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강의가 잘 진행이 됐고요. 제 기준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전달을 했다고 자부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알고리즘 관련된 것도 되게 관심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제가 공개 동영상에서는 차트 얘기만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고리즘 이런 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강연이나 강의도 기획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어떤 걸 원한다라고 해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기획하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 모아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영국 돌아가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고 피드백 많이 주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레이트 시전 논판 푸시고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